자, 이어서 독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는 우리가 바로 쪽수 들어가서 아까 문학을 좀 딥하게 했으니까 2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2페이지에 이렇게 한 번만 다시 기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독서야. 혹시 요번에 독서 시험을 봤는데 나는 너무 쉬웠다 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어. 나는 조금 쉬웠는데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요번 게 수능이 아니라는 점이야. 작년 수능이 요거보다 훨씬 밀도가 좋아요. 문제도 아주 잘 냈고요. 그래서 올해 수능이라면 작년 수능 정도보다 약간 더 상승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계속 탄탄히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이번에 어려웠다. 이 친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조금 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쉬웠다고 하니까 나는 다른 친구들이 문학할 때 문학도 하지만 독서도 유리하게 좀 잡점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다. 결론. 문학 더 어려워진다는 거지. 독서가 쉬워진다는 뜻이 아니니까 독서의 공부는 계속 꾸준히 스탠스를 유지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문학도 조금 딥하게 같이 파달라라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써봅시다. 독서 누가 기출했지 얘들아? 심지어 누가 썼어? 평가원이야. 그럼 평가원이 썼다는 건 결국 얘야말로 평가원의 뭐에 맞춰서 의도에 맞춰서 읽고 이해해야 돼. 그래야 글 자체의 시간을 투자해야 글 자체의 시간을 투자해줘야 뭐가 눈에 깔끔하게 들어와? 정답. 이번에 나는 문제 자체는 거의 안 틀렸다. 하나 틀렸다. 혹은 내가 다 맞히긴 했다. 그런데 조금 글 읽기에서 까다로워서 왔다 갔다 몇 번 했다. 아니면 답을 고르긴 했는데 속어 형태로 골랐다. 이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부분 때문입니다. 글을 조금 천천히 읽었어야 돼요. 특히 어떤 부분? 의도 부분을 살려줬어야 됐다고. 그래서 이건 다 하지 않고요. 쌤이 꼭 포인트가 됐던 부분, 진짜 본질적인 부분들, 놓친 부분 없는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거예요. 나는 지금 안 쓸 건데 너는 좀 썼으면 좋겠거든? 그럼 결국 이것의 두 가지 양상은 크게 나누면 첫 번째, 문단별 뭐 찾기지? 그렇지, 핵심 찾기야. 두 번째,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이번엔 뭘 수 있어? 핵심 두 개 이상일 수 있지. 그러면 두 가지 개념. 첫 번째가 바로 뭐지? 둘의 대비 지점. 그래서 둘을 범주를 왜곡시키는 현상. 혹은 예시를 쓰는 경우.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다르다야 같다야 같다지. 그래서 A를 잡아주고 A 프라임 밀어내듯이 그래야 A 프라임의 핵심이 투출된다. 이런 것들을 다 잘 녹였어요. 이 두 가지 원리를. 그래서 지문 한번 볼게요. 아마 이번에 글을 좀 흥분해서 빨리 읽었다면 제일 어려울 지문이 4에서 9번 지문. 이 지문을 가장 어려워했을 소산이 큽니다. 왜? 글이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추상적이니까 더 어떻게 읽어? 의도에 맞춰서 명백하게 살려 읽어야 돼. 잊지 마세요. 난 이과인데 나 의대에 갈 건데 이걸 조금 부담스러웠어. 읽는데 시간이 걸렸어. 그 친구도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평가의 의도에 맞춰서 읽었다면 정말 그렇게 왔다 갔다 두 번 했어야 됐는가 확인하자. 자, 가나지문이야. 가나지문에서 얘들아 어디에 조금 더 힘을 줘야 될까? 가지문이야. 이해돼? 가지문인데 특히 가의 몇 문단에 힘을 줘야 될까? 1문단이야. 옆에 써봐. 1문단은 뭐 투자한다라는 거 절대 까먹지 않아? 시간 투자야. 괄호쳐. 시간 투자하면서 뭐를 찾아내려고?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따라 들어가야 돼. 그럼 속도가 어쩔 수 없이 줄어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특히나 문단이 끊겨 있지. 문단 끊겨 있을 땐 끄는 것의 몇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야. 끊어주고 첫 줄 펌핑해주고 끊어주고 첫 줄 펌핑해주고. 이 지문은 사실 어려운 문제는 다 그거야. 보자. 그래서 첫 줄 확 살려 읽었어야 돼. 기억.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유 과정은 이렇게 읽게 되겠네. 집중하면. 그러면 뒤에 보니까 형태나 색깔이 감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를 사과하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럼 첫 번째 기억 부분은 여기까지 굉장히 딥하게. 그러면 어떤 사유라는 것은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다. 끄덕. 그러니까 얘가 현실에서 실제한다라고 인지한다. 여기까지 들어왔네. 그러나 하면서 무슨 표시하고 넘어갔어야 돼? 대비 표시. 그래서 뒤쪽으로 조금 호흡이 들어오는 느낌. 맞아? 그러니까 그러나
근대 철학자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어디가 살아나?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 이 부분이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이 어려운 게 첫 줄 때문이라는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감각되지 않은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대상의 실제는 무조건 어디에 의존한다? 사유에 의존한다. 사유가 살아났지. 사유가 살아났으니까 다시 한번 어떤 감각되지 않은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대상의 실제는 결국 사유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 사유에 의존하는 건 뭐야? 옆에 살짝 써봐. 바로 뭐지? 감각했고 그래서 인식한다. 이런 걸 우리는 의존한다. 자, 그 다음 이문단 첫 줄이야. 이해됐으리라 믿어. 이문단 첫 줄 마찬가지야. 끊어주고 뭐? 집중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첫 줄 살아나지. 매야수는 이러한 입장을 상관주의라고 명명하며 쉼표야 뭐야 요리까? 끊어. 그러니까 바로 뭐 사유의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끊어줘도 좋고 대비 표시해도 돼. 사유의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독립적 존재도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아까 그 오빠는 뭐야? 사유의존적인 대상만. 근데 이 오빠는 뭐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야.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8번 문제 오세요. 8번 문제 2번 선치. 매야수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섞여 있어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사실은 각 문단 핵심을 뿌옇게 읽어서요. 그래서 매야수는 감각에 따른 인식은 실제하지만 뒷부분 감각되는 대상은 실제하지 않아요. 감각되는 대상도 실제해요. 그렇죠. 감각되는 대상인 아까 의존적인 대상이라고 그랬죠. 의존적인 대상도 실제하고요. 그냥 이 감각과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몇 번째 줄? 이 문단의 몇 번째? 첫 번째 줄. 끊어주고 펌핑해서 읽으라 그러면 그대로 읽는다. 자, 그 다음 3문단 바로 들어갑시다. 3문단 마찬가지야. 첫 줄 끊어주고 첫 줄 펌핑해서 읽어. 그럼 뭐야? 이렇게 우리 기존 친구는 이렇게 읽었겠지. 그럼 여기가 세게 살아날 거야. 인간의 사유와 독립적 존재가 실제. 그래서 그 아랫줄 이러한 존재가 이러한 존재는 뭔데? 그러면 독립적 존재. 끄덕 이렇게 들어오지. 첫 줄 집중. 존재가 가능성을 가진 우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존재는 가능성을 갖고 있구나.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정답 내겠다는 사인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늘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뭉개 읽는 게 아니지. 필요하다면 잡아주고 그래서 이 힘을 매다 꽂듯이 읽어야 여기가 투출된다. 한 번 더 갈 거야. 그래서 그 윗구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존재가 가능성을 가졌다지. 그래서 매다 꽂듯이 읽어봐. 그러니까 뭐야? 공전하는 달은 일식의 가능성을 가졌다. 그럼 달은 뭐가 돼? 대상이 되는 거지. 실제가 되는 거잖아. 왜? 앞에 힘을 잡아주고 밀어내버리니까. 사실은 공전하는 달이 포인트였던 거야. 달이 이러한 가능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달이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은 달이 바로 뭐다? 실제다. 존재다. 그 존재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아니면 대상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갈 거야? 4줄 정도 내려와. 그래서 때문이다까지 끊어버리고 이렇게 우연성을 가진 이렇게 들어가겠네. 우연성을 가진 존재에 대한 그의 주장은 우리 인간이 이러한 존재에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 사유하자. 사유하는데 뭐에 대해 사유해?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 사유한다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가볼 거야. 7번 문제 오세요. 7번 문제 5번 가세요. 5번 갔을 때 군뱅과 달리 됐고 상관주의자는 니은을 대상 여기까지는 끄덕끄덕 동의하지. 디귿을 사유 여기서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5번까지 가지도 않았거나 디귿을 사유다 했을 땐 1대1 대응해도 돼요. 단 무지성 1대1은 안 돼. 의도에 맞춰 글을 집중해서 읽고 그 부분 다시 가. 그럼 아까 그 부분 다시 가봐. 그러면 지금 디귿이 일식이 사유야? 아니지. 우리가 아까 방금 뭐를 사유하라 그랬어? 이러한 가능성을 사유하지. 그럼 결론적으로 바로 뭐지? 니은과 디귿 여기까지가 가능성 부분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 이 가능성을 사유하라기 때문에 디귿을 가능성이라고 딱 판단할 수 없어. 지금 내 말이 좀 이해됐으면 좋겠어. 자, 이제 나지문 가보도록 합니다. 나지문에는 몇 번째 문단이야?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이 문단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잘 읽었다면 끊어주고 집중 들어갔어야 돼. 끊어주고 집중 들어가니까 몇 번째 줄이야? 마찬가지? 첫 줄이야. 살려 읽어봐 지금. 그럼 어떻게 들어와? 세계에 대한 군면의 입장은 비전의 버전이야 비전이야. 버전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버전이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따옴표다 살려 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옳은 버전만이 세계를 구성한다.
지금 요거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여기를 어떻게 읽었어야 돼? 쉽다고 날려서 내 맘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30초를 더 쓰더라도 쉬우니까 집중해서 읽어야 될 부분을, 의도 부분을 이렇게 싹 살려 읽었어. 그래 버리니까 결국 옳은 버전만이 세계를 구성한다. 그는 올음을 적합함으로 설명하면서 쉼표 끊어버려 뒷부분 펌핑 적합함으로 버전의 옳음을 판단한다. 6번 문제 갈게요. 6번 문제 가셔서 자 1번. 그래서 1번 버전은 적합하다고 판단됐을 때만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거 마음에 들었었죠, 솔직히.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 알아야 집중해서 몰입도를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1번 최종적으로 답 확인하고 넘어갔겠지. 4번 그러면 안 가게 되겠지. 자기 확신이 드니까. 자, 근데 4번 한번 볼까? 버전의 적합함은 버전의 옳음을 통해 판단된다. 인 거지. 그러면 얘는 누가 먼저인 거야? 옳음이고 그 다음 적합함이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얘들아 선후관계는 다 체크해. 그럼 부담스러워서 그걸 못 읽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끊어주고, 굉장히 본질적인 거 끊어주고 그 문단의 첫 줄 집중, 핵심 잡아내고 끊어주고 집중. 그러면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야. 확인하면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확인 갔더니 바로 뭐다? 순서가 뒤집혀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문제 잠깐 와보세요. 7번에 2번 보세요. 2번 옆에 이렇게 써. 나의 이 문단의 핵심. 이렇게 써. 나의 이 문단의 핵심을 읽었다면 2번 고르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7번 틀리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근데 4번 선지. 4번 선지는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어. 그냥 이 부분은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단 뒷부분. 감각과 관련된 범주로 분류해야 돼.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든 문제를 기출해야 문제 품격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보다는 지금 앞부분이요. 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돼 있잖아.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일식이라는 게 달의 공전 때문에 무조건 일어난다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 진술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가 그럼 뭐였어야 돼? 굉장히 핵심으로 딱 투자하고 그러면 4번을 봐. 상관주의자와 달리 굿맨은 이라고 돼 있는데 굿맨이 아니라 지금 내 말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상관주의자를 가지고 냈으면 어땠을까?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 상관주의자를 가지고 물은 것도 아니고 이 뒷부분이 굿맨과 연결도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조금 아쉬운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세모 정도 처리하고 편안하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다. 자 이제 뒤에 넘겨서 법지문 먼저 갈게요. 14에서 17 마찬가지야. 대단히 어려워 보였어. 그래서 15, 16을 오지게 애들이 틀렸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틀린 문제가 맞느냐? 그럼 이건 두 가지를 설명해. 준비 안 된 친구가 생각보다 많다. 그럼 두 번째, 제대로만 준비하면 7개월에 승산이 있다. 알아듣겠지?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지문이 딱 나왔어. 마찬가지야. 몇 문단이 가장 중요? 1문단. 옆에 다시 써. 1문단 뭐 투자? 시간 투자. 시간 투자하면서 뭐? 핵심 추출하려고 굉장히 애써야 돼. 자, 그렇게 읽었다면 몇 번째 줄이 제일 중요? 첫 줄. 살려봐. 그렇게 되면 필요하다면 1문단을 다시 읽고 접근해도 돼. 그럼 선생님 말이 훨씬 잘 들릴 거야. 자, 첫 줄. 그러면 법률상 요원은 이렇게 들어오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법률 행위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저 끝도 말이야. 유언으로. 유언이 뭐 되고 있지? 반복되고 있어. 이 부분이 딥하게 들어와야 돼. 유언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 제사를 넘겨주는 유증 이렇게 들어온다. 쉼표 찍고 끊어버려. 뒷부분 펌핑. 유증은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래서 단어를 반복하면서 밀도를 뒤로 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밑줄 쫙 쳤어.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 의사만으로 유효하다. 여기가 잔상에 남게 되겠네. 이해되지? 그 아래줄 내려갈게.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와는 뭐 다르다. 우리 친구들이라면 무슨 표시하고 넘어갔을까? 대비 표시. 그럼 옆에 정리했어도 상관없어. 왜? 남들보다 우리 1분 더 쓰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자, 그래서 증여는 바로 뭐다? 승낙이 필요하다. 근데 이 새끼는 뭐다? 의사만으로, 일방적 의사만으로 유효하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대비 표시해버려도 되고 모두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지만 끊어버려. 뒷부분 펌핑. 유증은 무슨 행위? 단독 행위. 증여는 무슨 행위? 계약 행위. 1문단의 몇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집중하니까 뒷부분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들어온다. 하지만 나는 좀 쫄 수 있으니까 정리 정도 간단하게 해두고 들어간다. 15번 문제 보세요. 답은 2번. 거절하지 않아야 유증이 유효하다. 유효. 아니죠. 유효한 건 거절하지 않아도 거절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인 거지. 상대방과 무관하게. 그래서 답은 몇 번? 깔끔하게 2번. 그랬다면 4번 가 안 가? 안 가.
근데 4번 가볼까요? 유증과 증여 모두 상속과 달리 법률행위다라고 얘기했는데 쌤이 놓쳤네. 거기까지 좀 잡아드릴게. 근데 어쨌든 유증과 증여 모두 법률행위다. 요 부분은 아까 우리가 대비로 정리하니까 둘 다 뭐다? 법률행위라는 건 같지만 이라고 얘기했었다. 그치? 그럼 여기를 제대로 읽은 친구라면 2문단, 3문단, 4문단 넣어봐. 4문단 첫 줄 딱 끊어봐. 끊어주고 첫 줄 펌핑해봐. 그러면 뭐가 들어와? 상속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물론 여기를 보면서 유언과 대비네 이런 거 몰라도 돼. 하지만 끊어주고 첫 줄을 집중해야 상속이 살아날 거 아니야. 그러면 첫 줄 집중해서 한번 밑줄 쫙 쳐볼래? 그럼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그러니까 뒤 포괄적 승계 이렇게 받아줘야 되겠지. 반복됐고 그래서 이전된다. 이러한 속도를 아직 뭐하고 있으래? 줄이고 있으래. 이러한 법률 효과가 의사표시가 아니라 대비표시 뒷부분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뭐? 법률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읽히지. 그럼 여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지. 지금 내가 이거 단어 건져 읽은 거야. 이 부분 집중해서 읽으니까 살아나. 평가원은 이런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이 부분 집중해서 집중하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집중해서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속은 바로 뭐다? 법률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4번 봐. 유증과 증여 모두 상속과 달리 법률행위다. 끄다. 이렇게 들어온 거야. 자, 많이 틀린 문제가 16번이야. 독서 중에 가장 많이 틀렸어. 근데 16번에 관련된 얘기는 몇 문단이냐면 1, 2, 3문단이야. 3문단에서 얘기를 좀 진행해보자. 3문단 보니까 3문단 첫 줄 마찬가지야. 얘들아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하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3문단 첫 줄 끊어줘. 첫 줄 펌핑. 그러니까 어느 글자가 살아나. 유언은 자유를 보장한다. 한둘 셋 넷 다섯. 그러나 대비 표시. 그럼 여긴 자유 X. 그래서 세 줄 아래 여기부터 읽을게. 그냥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허용하지 않는다. 뭔진 모르지만 상속분을 비율과 달리 정하는 거 안 돼.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 끊어줘. 그래서 요거까지가 4번 선지야. 봐봐. 4번 선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이 부분. 뭐에 맞춰서? 의도 단어가 반복되는 것만 집중해서 읽었어도 우리가 4번을 골라요 안 고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틀렸어? 이러고 넘어가잖아. 어느 부분 틀렸어? 그렇지.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 안 되지. 그래서 1대1 대응 지성적으로 딱 여기 하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그렇다면 너는 5번을 골랐을 거야. 이해돼? 근데 문제는 4, 5번이 같이 들어왔지. 자, 이제 고개를 잠깐 들어봐. 내가 볼 때는 앞에 그 지문과 이 지문을 굉장히 심도 있게 선생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썼어. 대단히 잘 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해 수능에서 만날 포인트들을 이거보다는 어렵겠지만 얘네가 뭘 원하는지, 물론 평가원께서 뭘 원하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 다 어때? 쌤 지금 완전 딴 얘기하니? 뭐 계산 문제 풀리고 대소비례 풀리고 이러니 지금까지 무슨 얘기밖에 안 하니? 그 문단에 뭐? 핵심에 집중해라. 얘기밖에 안 하지. 그치? 그 문단 끊어서 첫 줄에 집중해라. 이게 다 의도인 거야. 그래서 부탁드릴게.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어. 그럼 문제가 까다로울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해볼까? 망했네? 아니, 어렵기 때문에 뭐 평가원의 의도를 다시 떠올려. 그래서 기존 친구들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나머지 친구는 자꾸 기동량해서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다시 확인하고 써두고 정리해두렴. 알겠지? 자, 우리 늘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 자, 25학년도 수능장이라고 생각해. 수능장에 열었어. 독서 열었어. 열자마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지? 그렇지, 발문이야. 그럼 이걸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우리 연습이 매일 똑같은 연습이 추구가 됐다면 의도에 맞춰서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것. 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이거 마지막 지문이었다. 7분 남았다 손 치더라도 열자마자 뭐 먼저 받겠어. 나도 모르게 발문을 보게 돼. 그래서 매일 똑같은 행위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7개월 동안. 너네 선배들 만점받고 했던 선배들, 의대 갔던 선배들, 서울대 갔던 선배들, 뭐 물론 그 기타 다른 학교들 선배들도 성적이 많이 오른 선배들은 다른 짓 하지 않았어. 평가원의 의도를 암기하고 거기 맞춰서 독서와 문학을 읽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안 된 부분을 의도에 맞춰서 고민하고 이걸 매일 똑같이 했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렇다면 발문 열어봐. 열었지? 16번 발문에 뭐라고 적혀있지? 기억의 예 체크해. 그럼 16번의 정답의 핵심은 뭐야? 기억. 한 번 더. 16번이 기억 위의 핵심 내용이야. 기억.
심지어 이 문단, 3문단의 핵심은 그래서 기억이 되는 거야. 왜? 기억이라고 평가원께서 처리하셨으니까. 그럼 네가 헷갈리든 어떻든 글을 읽든 무게의 가장 핵심, 집중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은 어디? 기억. 가볼까?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기억에 몰두된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래? 됐다 치고 넘어갈게. 그럼 어느 글자가 네 눈에 좀 들어와? 요증으로서 이렇게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요증으로서 조금 재산을 물려. 이렇게 잔상이 남지. 내가 이거 아니야? 읽자마자 요증.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집중해서 읽어야 평가원께서 살리고 싶은 글자가 살아나버려. 5번 가. 그래서 5번 앞부분 때문에 틀린 거 아니야. 앞부분 때문에 틀렸다. 너 반성해야 돼. 1, 2문 안 읽은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뭐한다? 유증한다. 답은 몇 번? 5번. 의도 잘 지켜서 수능날 요거 최고점 받도록 하자. 자, 이제 마지막 지문입니다. 앞지문 넘겨봅시다. 앞지문 10에서 13번 지문이고요. 과학기술 지문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 위에다가 한 번만 기재를 해볼게. 과학기술 지문이야. 과학기술 지문이 나오면 얘들아 이렇게 좀 얘기할게. 정보량이 적을까 조금 많은 편일까? 많을 편이야.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다라는 건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정리를 많이 해야 돼. 선생님 정리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계속 얘기하지. 과학기술에서 정리 안 하잖아. 그럼 망해. 이번에 그래서 애들 보니까 정답률 40% 하나 50% 하나 볼만 하더라고. 10번부터 12번까지를 다 뭐 아비규환이었어.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알아? 글을 흥분해서 읽어서야. 그렇다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20분 읽으라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정확하게 글을 읽지만 조금 빠른 느낌으로. 빠르지만 좀 정확한 느낌으로 읽힐 수 있게 글 자체 1분 더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해야 이게 된단 말이야. 참고로 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한 학생들 중 문과 학생들이다. 문과 학생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과학기술이 제일 쉬워요 소리 나와. 왜? 정리만 해두면. 문제 풀 때 전혀 결함이 없기 때문이야. 이해돼?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근데 정리를 하더라도 말이야. 요 생각은 이제 첫 번째 요거야. 정리 많이 해도 돼. 그리고 요거는 스탑워치 맞춰놓고 시간 재가면서 했으면 좋겠어. 왜? 안 그러면 정리를 마닥에 마치 취직할 것처럼 정리하는 애들이 있어. 예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야. 거칠더라도 실시간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게야. 전자 후자. 후자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정리해가지고 무슨 피카소가 그린 것처럼 하라가 아니고 내가 정리했을 때 정리의 목적은 정보가 많으니까 내가 풀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두고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컨셉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리도 자꾸 해본 놈이 잘한다. 근데 뭐에 맞춰 한다? 실전이라 생각하고 시간 맞춰놓고 한다.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요걸 가지고 훨씬 어렵게 기출한다면 물론 여기는 잘 녹아있지 않아서 뭐 대단히 아쉽지만 두 번째. 결국은 뭐를 기출한다라는 생각해야 돼. 핵심이야. 이 부분이 답이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앞으로 선생님이랑 훈련을 하게 되어 있다. 알겠지? 정리시키는 연습도 오지게 할 거야. 그런데 결국은 핵심이 답이라는 생각도 앞으로 하면서 평가원을 좀 바라봐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가볼게요. 그래서 지문 1문단 한번 가자. 근데 똑같다. 일단 기본적으로. 왜? 1문단이잖아. 펜 잡았지? 선생님이 좀 많이 끌고 갈게. 힘내. 자, 1문단. 1문단은 뭐 투자? 마무리? 시간 투자. 시간 투자하면서 뭐? 핵심 잡아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핵심을 잡아내려고 노력하니까 몇 번째 줄? 첫 줄. 근데 이건 첫 줄이 당연히 집중이었어. 왜? 기억이 처리돼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첫 줄부터 집중해서 읽으니까 기억 부분 가볼게. 이미지 센서에서 피사체에 상이 맺히도록 만들고 끊어. 이 상을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여 살짝 끊어봐.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한다.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첫 번째가 바로 뭐지? 피사체에 상이 맺히도록. 두 번째는 뭐지? 이것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세 번째 그래서 뭐지? 저장한다. 살짝 끊어두는 거야. 알겠지? 후루룩 읽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줄 상이 맺히는 곳은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많은 수의 아주 작은 화소가 격자 모형으로 배열된 화소평면 살려. 상이 맺히는 곳은 화소평면 부분. 여기에 피사체에 상이 맺힐 때 나는 이렇게 읽었어. 왜? 시간 줄이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끊어주고 뒤쪽 펌핑. 그러니까 무슨 글자? 화소에.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 문단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었다. 그러면 1문단을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화소에 각각 위치에서 얻어진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배열이
한 장의 사진이 된다. 이거 100%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집중돼서 그러니까 화소 각각의 위치에서 얻어진 빛의 밝기 그것이 배열되면 그것을 우리는 사진이라고 한다. 정도. 오케이? 이 문단 첫 줄 끊어. 펌핑해줘야 돼. 어느 글자가 눈에 들어와? 화소는 아이고 잘했어. 화소는 빛에 반응하는 소자로 여기까지 읽어야 돼. 속도 줄이면서 쉼표 끊어. 뒷부분 펌핑. 노출된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한다. 이런 거 체크해놔도 상관없어. 핵심 정리 많이 하면 되니까 나는 정리 안 할 거야 오늘. 그러니까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한다. 그다음에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마치 하나의 화소처럼 쓸 수도 있는데 끊어. 그럼 뒷부분 펌핑.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하면 하나를 쓸 때보다 약한 빛도 검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뒤에 많이 한 다음에 이 색깔에 관련된 것도 읽었겠지만 결국은 이 문단의 첫 줄을 조금 힘 줘서 읽어야 색깔 부분도 좀 부드럽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 결국 어떤 부분이야? 그래 초반부야. 여기까지를 제대로 읽었다면 10번에 4번 와. 10번에 4번 오셔서 가볼까? 빛에 대해 반응이 같은 화소를 여러 개 묶으면 끊어봐. 자 끊었을 때 여기 헷갈릴 수 있어. 헷갈렸을 때 어느 부분 다시 지성적으로 정리가 좀 되어 있고 집중해서 글을 읽었으니까 손가락 갖다 대고 집중. 이건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 보면 아까 그 부분 다시 가 너는. 그러니까 빛에 대해 반응이 같은 화소들이 여러 개 동일한 걸 묶었지. 그러니까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밝기가 어떻게 돼? 낮아지지. 왜? 아주 약한 빛도 나는 검출할 수 있으니까. 4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앞으로 넘겨볼게요. 이제 3문단의 첫 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그죠? 3문단 첫 줄 뭐 해줄까? 끊어줘야 돼. 끊어주고 펌핑 이렇게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 디지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각 화소에 노출된 빛의 세기를 이렇게 읽게 되지. 그래. 각 화소에 노출된 빛의 세기를 무슨 글자 떴니? 데이터로 변환한다. 오케이. 아까는 상에 비친 거. 이번엔 데이터로 변환한다. 끊어. 뒷부분 힘줘. 그러니까 이를 위해 뭐 화소를 넘겨보자. 화소를 ADC에 연결하여 화소의 출력 전압에 해당되는 크기를 나타나는 뭘로 바꾼다? 데이터로 바꾼다. ADC는 입력 전압 값을 데이터로 또 뭐? 변환하여 출력할 때는 일정한 수의 비트로 표현한다. 그래서 비트 뒤에 받아주지 이 비트의 개수를 데이터 폭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끊어. 자, 3문단 첫 줄에서 여기까지 가면서 요쯤 갔을 때 아니면 중간쯤에서 이거 꼭 뭐 해야 된다는 느낌 들었어.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네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 구간 정리 안 하잖아. 나중에 몇 번 문제야? 11번 푸는데 완전 뿜빠라 뿜빠 이렇게 풀게 돼. 왜? 이 부분 분명히 이거 밀도가 조금 있었고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근데 정도만 하면 손가락 갖다 대면 풀 수 있는데 과학기술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 버리면 똥 된다. 따라서 시간 맞춰 놓고 이거 싹 지우고 한 번 더 연습해 보는 거야. 정리할 부분 실시간으로 정리해 주는 거야. 1문단 다 한 다음에 손 털면서 예쁘게 정리해 볼까가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걸 연습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 10초 정도 다시 드릴 테니까 10에서 15초 정도 쓰시면서 간단하게라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렴. 자, 요건 됐다 치고 나는 넘어간다. 스탑 해놓고 하자. 갈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화소라는 애 옆에 데이터. 근데 이 아이가 바로 비트수. 근데 비트수가 데이터 폭.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같은 얘기다 정도로만 판단이 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1번에 1번가. ADC의 데이터 폭을 늘리면 끊어. 그럼 손가락 저기 갖다 대겠지. 그러면 데이터 양이 당연히 늘겠지. 4번 딴 얘기가 아니야. 화소가 늘리면 끊어. 데이터 양이 는다. 1, 4번만 죽어줘도 어떨까? 왜? 2, 5번은 네가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돼 정도로 넘어갔을 소산이 커. 자, 이제 마지막 그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이 얘기를 좀 할게. 11번과 12번을 잠깐만 바라봐. 마지막 지문이다. 자, 11번과 12번은 쌤이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 조금 발문이나 보기 구성에 아쉬움이 좀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렵게 느낀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기억에 보기 잠깐 보렴. 아니 미안해. 12번에 보기 보렴. 보기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야 어쩌고저쩌고 너무 길게 썼어. 그래서 이거 다 삭제해버리고 지금 해봐. 이 부분을 기억의 과정 이렇게 썼어야 돼. 그럼 이 부분을 기억의 과정이라고 하잖아. 상상 한번 해봐. 그럼 기억의 과정이 12번 문제인 거야. 그럼 기억은 어디 있었어? 앞으로 돌려봐. 그럼 기억을 과정이라고 읽을 거 아니야. 그럼 기억을 과정이라고 읽을 때 과정을 얘들아 연결해서 읽기로 했어? 우리 끊어 읽기로 했어? 끊어 읽기로 했지. 왜? 각 과정을 범주로 왜곡시킬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읽게? 아까 쌤처럼 상이 맺히는 게 먼저, 데이터 변환이 그 다음,
마지막이 저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상이 맺히는 게 첫 번째가 화소평면. 이 정도가 들어와야 네가 어디 갈지 판단이 서. 그래서 이 문제 만약에 틀렸다. 물론 틀리지 않게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3, 4번 중에 고민하다 틀렸다. 그거는 반쯤은 용서. 너는 신경 썼다. 그래서 요걸 기억에 맞춰서 한 번 더 연습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11번의 8문 기억에 대한 이해. 사실 이 문제는 기억에 대한 이해라고 쓸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차라리 윗글을 읽고가 낫지. 자 근데 어쨌든 이거 삭제하고 쌤이 볼 때는 마지막 문단 오세요. 마지막 문단의 가령 이 부분을 요렇게 따버리세요. 요렇게 따버려. 가령 이 부분을 기출하려고 작정한 거야. 왜? 일단 마지막 문단이 가령 한 덩어리야. 엄청 길지. 예시가 나왔지. 이 부분에서 정답 기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명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이렇게 기출하는 게 옳아.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요거는 네가 해야 된다. 미션이야. 뭐냐면 3문단부터 한번 와볼래? 3문단 맞아? 아니네. 4문단부터 와볼래? 4문단. 4문단의 첫 줄이 이미지 센서가 온전한 한 장의 사진을 얻으려면 여기서부터야. 여기서부터 쌤이 아까 가령 이 구간까지 요 구간까지를 자 여러분들이 잠깐 스탑해 놓으시고 총 3문단이죠. 3문단. 그래서 이 3문단을 일반적으로 각 문단별 1분 정도 소요되면 돼요. 근데 지금 요게 3분이잖아. 조금은 타이트할 수도 있는데 옆에 써 시간 3분이라고 걸어쳐놓고 정리할 게 있다면 정리하면서 넘어가고요. 대신에 어떤 느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 첫 번째 써 정리할 거 정리한다. 근데 두 번째 문단이 3개지. 반드시 어떻게 읽어? 끊어 집중, 끊어 집중, 끊어 집중 하면서 정리할 걸 정리하며 넘어간다. 의도 부분을 후루룩 읽지 않는다. 집중해서 읽되 끊어서 집중, 끊어서 집중, 끊어서 집중 하고 정리한다. 여기까지 3분 쓰시고 선생님 강의 보도록 하자. 시작. 자 이제 시작할게요. 저는 가보면 4문단의 세 번째 줄 바로 갈게. 화소의 수만큼 ADC가 있으면 1대1로 연결이 되니까 한꺼번에 전체 데이터를 얻겠지. 요거 조금 이해될 거야. 여기 이해 조금 시키면서 내가 넘어가야 돼서. 그렇겠지. 화소가 뭐 100개야. 근데 ADC가 100개야. 그럼 바로 각각 짝을 이루지. 1대1로 가니까 한꺼번에 데이터 처리가 되겠지. 하지만 대비 표시 속도 줄여. 밀어. 그러니까 그 아랫줄 이만큼의 ADC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래서 적은 수의 ADC로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다중 스위치를 이용한다. 자, 요 부분 우리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외부 친구들도 웬만하면 알 것 같아요. 이 글 구성이 뭔 것 같아. 이것도 의도인데 기본적인 의도 1, 2에 글 구성으로 붙는 거야. 바로 무슨 구성이야? 문제 해결이야. 쌤이 부탁했던 게 뭐지? 문제 해결 나오면 문제 반드시 뭐 하라? 정리하라. 특히 올해는 내가 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문제 자체 밀도가 높을 것이다. 문제 자체 밀도가 높을 거기 때문에 문제를 단어만 띵 건지는 형태가 돼버리면 무조건적으로 이 부분에서 한 문제 틀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밀도가 높아. 그러면 이거는 높은 편도 아니야. 그래도 높아. 그러면 무조건 정리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다면 문제는 바로 뭔 거지? 화소 수만큼. 그냥 나는 부를 테니까 넌 써. 화소 수만큼 ADC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 1대1 X. 한 번에 돼 안 돼? 한 번에 X. 정도는 했어야 됐다고. 그냥 이러면 안 된다고. 니지 부족.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윗부분까지 추합해서 살짝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못하니까 적은 수의 ADC가 해결이겠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중 스위치야. 이렇게 읽어야 그 다음 문단 가보세요. 그 다음 문단 첫 줄 끊어서 집중할 때 다중 스위치 나오면서 이 문단 안 중요? 굉장히 중요? 엄청 중요해져. 왜? 문제에 대한 뭐니까? 해결이야. 펌핑하듯이 들어가야 돼. 왜? 정답 구간이야. 정답 구간. 그러니까 첫 줄 집중. 다중 스위치네. 이제 집중해보자. M개 입력을 N개씩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단위로 N개의 출력으로 연결해주는 장치다. 그러니까 입력은 M개, N개는 여러 블록으로 이것을 N개로 나눠준 거야. 이때 N, 즉 여러 개의 블록은 M과 같거나 M보단 작아야 된다. 그럼 요거 이해될 것 같아. 끊어줘. 화소평면 살아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살아나더라도 화소평면에 전체 화소를 순서에 따라 일정한 개수로 묶은 뭐? 블록으로 나누고 끊어. 이것을 다중 스위치를 통해 순서대로 여러 번 ADC로 보내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바꾼 다음 끊어. 이것을 차례대로 모으면 한 장의 사진이 되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주는 거야. 가령 그러면 윗부분에 있는 내용이 자 이거지 다시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여기 매다 꽂듯이 인지를 해야 돼.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난삽하긴 해도 이 부분을 잡아내고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돼. 그럼 적어도 내가 살렸던 글자들을 조금 천천히 읽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 빨리 절대 못 갑니다. 가령 구간에 1분 이상 소요하셨어야 돼요. 자, 그럼 그렇게 한번 느끼면서 화살표라는 생각하시고 요거 기재했죠? 요렇게 한번 읽어볼까? 그럼 가령 한 다음에 첫 번째 만개 화소가 있고 이게 뭐야? M이잖아. 10개 ADC가 있다. 이게 뭐야? 적은 수의 ADC잖아. 이런 경우 순서대로 뭐? 화소를 10개씩 묶어. 이게 뭐야? N이잖아. 블록을 만드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지금 뭐에 맞춰서 읽으려고 노력해? A에 맞추어서 좀 잡아내려고 노력 중이야. 그 다음 각 10개의 ADC에 순서대로 1000번으로 나누어 보내게 되지. 이 부분 잠깐. 그러니까 뭔 얘기요? 만 개의 화소가 있는데 여기는 이해를 조금 시킬게. 만 개의 화소가 있는데 이 아이를 10개씩 묶어 블록으로 줬지. 그러니까 10덩어리 하나가 10개의 ADC로 가지. 그럼 얘네들이 뭐야? 10개, 10개니까. 그때는 1대1 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렵게 냈으면 옆으로 끌어당겨 볼래? 요거는 요 정도 내도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10개씩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10개씩은 한꺼번에. 근데 이게 몇 문단에서 힘이 온다고? 4문단부터 한 문단 끊어 집중,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자, 어쨌든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10개씩 묶어서 한꺼번에 해결이 되다 보니까 1000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0개씩 묶인 데이터가 순서대로 1000개로 변환되지. 이를 합쳐서 한 장의 사진이 되지. 하지만 마지막에 펌핑 해줘야 되네. 대비 표시. ADC가 1000번의 동작을 해버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의 데이터를 얻는 전체 변환 시간은 ADC의 변환 시간의 몇 배가 돼? 당연히 1000배가 되겠지. 그치? 근데 마지막 부분은 당연하더라도 힘을 줘서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문제 가지고 10번에 1번 가봐. 1번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 다중 스위치 입력에 연결되는 개수 M, 출력에 연결되는 N, 개수보다 작다. 미친 소리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2번 가봐. 이게 문제가 아까 선생님이 교정해준 대로 기출을 한다면 이거 딱 봤을 때 물론 한꺼번에 바로 보자마자 아 여기가 답이야 이런 느낌은 안 들더라도 요렇게 마지막을 읽었다면 렌즈 다음에 당연히 화소 평면인 건 알지. 그리고 다중 스위치랑 ADC에서 어느 부분 확인하고 싶어? 5문단쯤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 그럼 5문단 확인하니까 한둘 세 번째 줄에 화소 평면이 이때 손가락 갖다 대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순서가 누구야? 다중담이 ADC인 거야. 자, 쌤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얘들아, 과정 나오면 이런 글자 없어도 너 다 알아야 돼. 그럼 글 못 읽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과정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정답을 기출하겠다 했을 땐 분명히 평가원의 의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녹아 있게 돼. 글에 녹을 수도 있고 보기에 녹을 수도 있고 발문에 녹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열자마자 발문 보고 글 예의주시하면서 들어가야 이게 눈에 들어와서 잔상의 의도가 남게 되고 조금 덜 남더라도 문제 갔을 때 손가락을 갖다 댈 지점을 지성적으로 찾게 된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서 찾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네요. 11번. 이제 3번 문제 볼게. 3번 문제. 보니까 ADC의 개수를 늘리면 전체 변환 시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마지막 가령 구간에 예시를 냈네. 자, 이 부분에서 얘기 조금 하고 싶은 거. 여기서 이제 추론의 스멜을 살짝 보이긴 했어. 근데 학생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건 내가 좀 편안하게 설명할게. 왜 과학기술은 훨씬 정연화된 형태로 훨씬 정연화된 형태로 나올 거라고 나는 믿어. 알겠지? 그래서 설명만 한번 들어봐. 일단 첫 번째는 몇 개라고 했지? 화소가? 10,000개라고 했었죠. 아까 10,000개지. 근데 A, D, C가 10개가 있단 말이야. 그치? 이때는 화소 10,000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얘가 몇 번 움직였어? 1000번을 움직였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간이 몇 배가 돼버리는 거야? 1000배가 됐지? 여기 글자 끊겼는데 보이시죠? 그러면 얘가 늘었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조금 늘었어. 자, 조금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늘게 되면 1000번을 할 필요가 있어? 이 숫자가 줄겠지. 한 번 더. 10개씩 블록이 모이니까 10개씩은 한꺼번에 돼. 그러니까 1000번 해야 돼. 그래서 아까 그 문제가 나왔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근데 이 10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 20개로 늘었다고 쳐. 그럼 500번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500배밖에 안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요 부분 난이도가 좀 있었더라도 이 정도 처리하고 넘어가면 되고, 이과 학생들은 이런 게 잘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철학 지문 같은 거. 자, 이제 결론 얘기할게. 얘들아, 들어야 돼. 여기서 끊으면 안 돼. 자, 강의 내용이 적지 않아. 쌤이 요번 3월 학평은 굉장히 많은 걸 다루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 본질을 다루지만 이걸 가지고 생각 많이 하게끔 하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다 들으면 거의 2시간이거든. 고생 정말 많이 했어. 근데 이때 해야 되는 게 있어. 오늘 한 번 들었지. 이거 그러면 강의를 한 번만 들어? 제일 마지막에 써? 여러 번 들어? 여러 번 들어. 그럼 지금은 잘 이해 안 되고 좀 삐걱대며 이해됐던 게 나중에 시원하게 이해되는.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복습 많이 하자야. 강의 복습해도 되고 강의 계속 들어도 돼. 내가 이거 못 듣게 안 만들 거니까 올해 100번 들어도 돼. 그럼 나야 고맙지. 네가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꼭 그랬으면 좋겠고, 두 번째 써. 그럼 앞으로 우리의 학습 계획은 어떤 거지? 기존 친구도 마찬가지, 다른 데서 수업을 듣거나 혼자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독서든 문학이든, 다시 한번 소리 질러볼까? 오늘 평가원 꾸며 나오면 돼. 뭐에 맞춰서?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서 글을 읽고 이해한다. 그래서 정답이 볼드체로 다가온다. 여기까지 써도. 그래서 이걸 매일 써봐. 매일.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7개월 훈련한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3월 학평 해설 강의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